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급락장이 또 연일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잘 나가던 이제 변압기 섹터에서도 강한 조정세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변압기 쪽에 무슨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발표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실제로 이제 주가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 대략 한 10% 정도의 이제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대장주라고 또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약 7%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4년 돋보이는 지금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중소형 변압기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15% 정도 단기 고점에서는 조정을 좀 받았고, 예전 이제 최고점과 비교를 좀 해봤을 때에는 대략 한 30% 넘게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지금 가장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4분기 실적을 한번 좀 지켜볼 건데, 자, 4분기 실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3분기 때 보통 이제 공장 가동 일수가 가장 최저치를 찍고, 이때 또 휴가 기간까지 또 같이 겹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판가 인하를 통해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제품 단가도 사실상 지금 인상 수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익률이 다소 또 늘어나는 구간이 4분기에도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판매량이 감소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익 추정치보다도 조금 더 높거나 혹은 이익 추정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출입 통계 자료가 사실상 3분기에도 사실상 맞지 않다라는 것들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품 단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량적인 부분은 아시겠지만 또 수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계약 부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은 항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Q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Q가 줄어드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수요 부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북미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수요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슈퍼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시장을 찾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중국 대체 효과로 실제로 외국인의 FDI가 어디 쪽에서 급증하고 있냐, 그러니까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현상이 동남아 쪽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실제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9% 정도가 찍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이 투자 안 하죠. 그죠?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특허권이 보호받기를 해요. 브랜드가 보호받기를 해요. 다 가져다 베껴놓고, 그죠? 다 이제 저희가 휴대폰 신제품 출시하면 그거 그대로 베껴다가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껴다가 제품 출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하다못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발생하게 되면 중국 공장들 그대로 운영 자체도 사실상 이제 하지 못하는 이런 형국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국가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값싼 노동력을 통한 지금 사실 그 가격적인 부분,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외국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게 막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신뢰도 감소로 인해서 반면에 이제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 등
이런 시장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쪽이 일단 가장 돋보이는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애플도 마찬가지겠고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변압기 증설 효과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변압기 쪽은 연간별 실적표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 왜 빠졌을까요? 이렇게 좋은데도 왜 빠졌을까요? 저는 사실 일시적인 수급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빠지는 90%의 원인은 악재 때문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보통 수급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누군가 큰 물량을 들고 있는 주체가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 종목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지금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없고 매번 투자할 때마다 매번 손절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자, 지금 일시적인 수급이 악화된 원인은 기관이에요, 기관. 자, 지금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 보시는 대로 이 기관에서 다 매도해요.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재룡전기뿐만 아니에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관에서 지금까지 잘 받쳐주고 있었던 주체였는데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개미급 자산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양도세 부분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피 물량도 나오는 것으로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결론적으로 수급의 장사가 없습니다. 이유는 제각각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왜 빠질까요? 뭐 전쟁 터졌나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는 지금 기업 가치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펀더멘탈 이상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수급이 감소될 가능성 굉장히 적어 보여요. 왜? 이것은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지 소비자가 내가 하루아침에 어려워졌다고, 이자 비용이 올라갔다고 거기서 투자를 안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인프라예요, 인프라. 앞으로 고성장을 원하는 국가일수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정말 정부 차원에서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든 뭐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든 뭐 로봇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인도 쪽과 뭐 예를 들어 베트남 쪽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측에서도 애플에 대한 공장을 이렇게 유치를 할 때 혹은 삼성에서 유치를 할 때 조건부가 뭘까요? 전력일 거예요, 전력. 전력적인 부분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측면에서 좀 제대로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분명 계약서 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해봤을 때 하루아침에 수급이 감소되는 전기차와는 좀 다르다. 즉 B2C가 아니기 때문에 B2B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B2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 B2G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 투자가 감소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자,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 포인트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저 역시도 기관이 혹시나 매도 물량을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혹은 다시 한번 매수 주체로 나서줄 때 바닥 인식했구나 라는 거를 바탕으로 단기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매매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좀 감안하셔서 한 번에 덜컥 모든 물량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2번, 3번만 나눠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5%가 빠지든 10%가 빠지든 내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분할 매수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내가 비중 5%밖에 못 샀는데 이거 급등 나오네. 아쉬워하실 게 아니에요. 수익을 챙겼는데 왜 아쉬워합니까?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제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좀만 기다리면 돼 라는 거를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적인 자료들을 잘 보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